이 얘기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. 우리가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다. 조금 높게 올려놨어요. 근데 하트가 되게 많은 거예요. 16개의 하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가격 괜찮다 느꼈고, 또 근데 부동산 사장님은 여기 입주 시작돼서 좀 이 가격에 못 판다, 더 낮춰라, 그런데도 저는 꿋꿋이 그냥 이 가격을 유지했거든요. 부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 나와 있습니다. 뒤에 보시는 이 아파트, 우리가 낡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아파트가 잔금 치기도 전에 가계약금을 받아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사례를 한번 잘 파헤쳐 보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또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시죠. 피디님 이거 봐요. 이게 단지 배치도인데 누가 지었다고 돼 있죠?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했다고 돼 있어. 이게 지금의 LH의 예전 회사 이름이거든요. 엄청 오래된 걸로 보이죠? 이것만 봐도 너무 낡아 보이는. 이게 다 와 진짜. 근데 여기가 부동산 사장님이 가격을 좀 더 낮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잘 했다고 합니다. 이런 허름한 아파트도 어떻게 하면은 매각을 잘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맞아요. 오늘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또 매각을 잘 해서 수익을 잘 냈던 20살의 젊은 여성분을 만나봤었죠. 오늘 또 이렇게 한 달이 안 돼서 가계약금을 받았죠. 네, 근데 20살 아니에요. 그럼요. 27살이에요. 아, 그러니까 나이가 이때는 많은 게 좋죠. 27살의 젊은 여성분과 함께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죠, 우리가? 경기도 광명시예요. 광명시에 왜 나와 있을까요? 낙찰받고 매도까지 완료해서 여기 나오게 됐어요. 그럼 우리 구만님의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한번 올라가서 보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저번과 다르게 조금 늠름해진 것 같지 않나요? 맞아요. 지난번에 그 매수하고 매도한 것도 처음 아니었어요? 맞아요. 매도 잔금 저번 주 금요일날 받았어요. 받은 거를 바로 여기로 투자한 거예요? 네, 그래서 날짜가 겹쳐서 지연이자를 일주일치 냈어요. 이 얘기는 또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. 우리가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다. 오래되긴 오래됐다. 저번에 와봤었죠? 네, 근데 임장 왔었을 때는 임장 안 왔어요. 띠로리. 왜냐면은 이게 명절이었었어요. 그래서 올 시간이, 이게 부동산도 문 닫고 관리사무소도 닫고 하니까 올 수가 없었어요. 일단 집을 한번 볼까요? 우리 임장도 안 왔던 이 집을 받았는데 상태가 나쁘진 않네요. 도배장판 정도는 해놨고. 지난번에 그 집보다는 상태가 좋네요. 아, 그 집 불이 안 들어오는구나. 불이 안 들어오네? 불 안 들어와요? 두꺼비 집 꺼놨나? 그거 안 열어져 있었는데 열려 있어요. 뭐야? 죄송해요. 두꺼비 집 뚜껑이 이거 왜 이러지? 됐다. 근데 집을 잘 안 보고 사시나 봐요. 아, 근데 문턱이 여기 낫다 좀. 깔끔한데요? 네, 깔끔해요. 전등도 쎄. 이 정도면 리스크 아니에요? 근데 어차피 들어오실 분은 다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탁 트여있어. 좋다. 근데 이런 샤시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.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집에서는 이런 샤시가 아니었거든요. 알루미늄. 이런 거는 이제 겨울에 엄청 춥죠. 이 소리가 기가 아프네요.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그거잖아요. 밖에서 봤을 때 이런 샤시나 이런 것들의 리모델링 상태를 보고 해서 전반적인 내부의 상태를 좀 예상해봐라? 뭐 이런 거잖아. 내부의 상태를 알았어요? 아니요? 몰랐어요? 몰랐어요.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뭐 대책 없이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었을지 엄청 궁금하네요. 재밌네, 재밌어요. 이거 가격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? 네이버요. 온라인으로? 제가 알려준 거 보고?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봤잖아요, 물건을.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본 적이 있어요? 같이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오셨어요. 이 가격에 못 판다 그랬어요. 더 낮춰야지 팔린다고 그랬어요.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들이 안 좋다 했는데 잘 팔았잖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그 가격에 팔 수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단골 질문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? 네. 너 얼마 넣어서 얼마 벌었는데 이 물건을 얼마에 받았죠? 4억 8,30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. 한 1억 중반 정도 들어갔어요. 1억 중반 정도. 대출 얼마 받은 거예요? 대출을 3억 3천 정도 받은 것 같아요. 낙찰가의 70% 정도 받았어요. 얼마에 팔았죠 우리가? 5억 2,500만 원에 팔았어요. 저번이랑 똑같아요. 첫 번째 물건이랑. 맞춘 거예요? 약간 그것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물건 그러면 세전으로 얼마 남았어요? 세후가 2,000 얼마? 2천 정도요.
세 전이 4,200. 그죠? 우리는 세전으로 얘기 안 합니다. 세후 2천만 원 벌었다. 네. 그럼 올해 2건 처리해서 얼마 번 거예요? 한 7천 정도 본 것 같아요. 직업을 하나 더 구하셨네요. 이게 더 바빠요. 그러니까. 대기업 아니에요? 뭐 할 거예요? 또 사야죠. 또 보고 있는 거 있어요? 이제 볼 거예요. 일주일 좀 쉬게요. 장바구니 담아놨어요. 이 장바구니라고 표현을 하시네요. 일단 너무 또 이 젊은 나이에 잘 하고 있어서 너무 대단하고,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쭉 봤잖아요. 낡긴 낡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아파트를 왜 골랐는지 그 투자 포인트를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은 게 9개나 있는 거예요. 그 중에서 거르고 법원에 도착했는데도 그 3건 중에를 못 고른 거예요. 근데 여기 단지 근처에서 3건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. 아,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하자가 있을 것 같다. 꽤 대부 전세권이 설정돼 있거든요. 사실 진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분이 보면 진짜 겁내할 것 같아서 이거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. 되든 안 되든 하자. 근데 됐어요. 이 단지 내에 3개가 같이 나왔다고요? 12단지까지 있는데 그 3단지가 나온 거예요. 12단지 중에서 3단지가 나왔으니까 네. 사람들이 분산될 수 있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 전세권. 대부 회사가 보통 돈을 빌려줄 때 네. 소액 임차인 들어오지 말라고 전세권을 설정해 놓거든요. 500만 원 이렇게. 네.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네.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. 그래서 그것도 투자 포인트로 잘 활용을 하신 것 같고. 그리고 세 번째. 물건 번호가 제 생일이 들어가 있어서 했어요. 진짜요? 진짜예요. 오, 이거는 민정님만의 투자 포인트네요. 아파트 투자만 또 지금 잘 하시니까 네. 이걸로 시드를 또 잘 불려가지고 이제 더 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.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낙찰받은 거는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얼마 벌까요? 2억 5천? 한 3억 정도 벌어요. 어머. 그럼 시드가 확 늘어나죠? 집 한 채 버셨네요. 스노우볼 효과라는 거.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앞에 첫 번째 물건 잘 하고 돈 보태가지고 요거 한 거죠. 그래서 또 이것도 합쳐가지고 더 좋은 물건 하면 되는 거니까. 네. 우리가 제 아파트를 보면 사실 많이 낡았고 오래됐고 이런데 이런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잘 안 들잖아요. 네.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. 아무래도 또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받고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있었어요. 그리고 일단 제가 한번 가격을 당근 마켓에 한번 올려봤거든요. 조금 높게 올려놨어요. 근데 하트가 되게 많은 거예요. 16개의 하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거 가격 괜찮다 느꼈고, 또 근데 부동산 사장님은 여기 입주 시작돼서 좀 이 가격에 못 판다, 더 낮춰라. 그런데도 저는 꿋꿋이 그냥 이 가격을 유지했거든요. 그래서 그 가격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. 네이버 부동산을 실거래하고 매물 보고 딱 보이거든요. 금매가 얼마 같구나. 나는 금매로 팔아도 바로 팔리겠구나. 이게 보였어요. 저는 1층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요. 보수적으로.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항상 매물을 볼 때 낮은 가격 순으로 안 보고 그냥 가격 설정을 안 해놓고 이렇게 네. 쭉 본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가격 설정을 항상 낮은 가격 순으로 해야 돼요.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가로 올리죠. 내가 받고 싶은 금액.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낮은 가격 순을 해야 좀 더 보수적으로 잘 산출할 수 있다. 잔금 낼 때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제가 그 첫 번째 물건 매도 잔금을 받는 게 10월 말이었거든요. 근데 두 번째 지금 낙찰받은 거는 잔금일이 한 11월 초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낙찰받고 한 달 만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. 아직 대금 납부 종이서도 안 받았는데 이거를 돈을 더 빨리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저는 돈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대표님이 연기 신청서를 한번 내봐라 해서 2번이나 내려왔는데 거절당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지연이자 납부했어요. 지연이자라는 게 경매 같은 경우에 잔금 납부기일이 정해져 있잖아요. 네. 언제까지 돈을 내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지나서 낸 거죠. 네, 일주일 정도 지나서 냈어요. 만약에 내가 최악의 경우에 잔금 납부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. 경매는 미납이 되면서 다음 입찰하는 날이 잡혀요. 그날 3일 전까지만 내면 돼요.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납부를 했던 케이스인 거죠. 맞아요. 이 지연이자 얼마 냈어요? 100만 원이요. 너무 아깝다. 대신 명도비가 안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긍정적이시네요. 그리고 저한테 또 명도할 때 연락을 한번 줬었죠. 맞아요. 낙찰받고 당일에 바로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이사 갔냐 했더니 4월에 이사 갔대요. 또 우편함에 봤더니 미납관리비가 한 5장
정도 있는 거예요. 사용량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. 공용 관리비만 나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공실이다 이거는 다짐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. 또 짐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대부 전세권이니까 대부업자가 여기 막 버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녁에 와서 확인했는데 비번이라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. 번호가 네 자리 문 앞에? 숫자가. 네, 눌렀는데 띠리릭 하고 열렸어요.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원래 임차인이 살고 있었죠. 네. 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비밀번호를 써놓고 갔구나.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명도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명도는 될 거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올 수 있었던 거네요. 네, 싸게 받았으니까. 이자만 내가 납부할 수 있어서. 근데 다음에는 미리미리 확인해서 전략을 좀 더 세우고 명도비를 좀 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다음에 할 때는 꼭 임장 가고 부동산도 가고. 제가 투자를 쭉 해보니까 지금은 개수가 이제 적어가지고 실패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여러 개를 할 거잖아요. 그럼 그 중에 실패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확률을 저희가 없애고자 현장을 잘 가고 확인도 꼼꼼히 하고 해야 되는 거죠. 물론 잘했어요, 지금도. 본질은 가격만 싸게 받으면 된다. 그래서 이 아파트가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외관이 아니라 사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외관 보고 이거 너무 꾸려,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격 확인하고 거래량 확인해서 이 아파트가 분기 또는 1년에 몇 번 정도 회전이 되는지를 체크하면 된다. 그건 저는 아파트 회전율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명도도 어려워하는데 이 딱 한 번만 경험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할 게 없죠. 쉽나요? 안 쉽나요? 쉬워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거 없이 도전하시면 된다. 다만 내가 파악해야 될 리스크가 정확히 뭔지 그걸 파악하고 도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민정님이 이 물건을 통해서 배웠던 거나 또 소감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. 이게 억 단위니까 잃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공부하면은 잃지 않는 게 보이고 싸게만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입찰 다니세요. 근데 명도도 공실인 걸 확인하면은 또 쉽게 할 수 있으니까. 네. 그죠? 사실 수원 영상을 찍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두 번째 물건을 처리하고 이렇게 또 영상이 나왔습니다. 오늘 이 광명의 또 구축 아파트인데 이런 걸 잘 또 매각한 사례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